여러 단어를 좋아하는 거지. 골고루 골고루 피에 뒤져가지고 쓰는 거야. 골고루 먹는 거. 저 누구자예요? 시오 스모. 둘다 똑같은 곳에서 똥 싸러 갔어. 옆방이에요. 251 청구하고. 너무 사이 좋아. 지우개 좋군요. 이거 안 써. 진짜 말해주는. 예쁘다. 얘는 똥싸잖아. 나똥 싸는 거 같은데. 아니야. 쓰고 들려. 이거 여기다 버릴 사람 누구야? 에? 금민쌤이요. 뭐야 저거 뭐? 저 아까 금민쌤이 버렸잖아. 금진적인 거죠. 저 밖에 누구 있어? 무서워. 뭐야? 혹시 여기 윤도건 학생 있나요? 갔어요. 배웠다고 갔다는 거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 갔어. 아니 갔어. 내가 가는 거 봤어. 나 방이 없다.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한 자리가 비네? 초록색인가? 에? 누군가나 아 지금 준모 열러 갔어요 혼자. 아니 지금 시우하고 승우하고 똥 싸러 갔잖아. 네. 그럼 의자가 하나 비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준모 여기 앉으려고 하는데 준모가 잠을 안 자려고. 도건이 어디 앉아 있었는데? 여기요. 아니 자리가 한 하나 명이 저기 계속 서 있었어. 어제 돌아가면서. 수학 시간에 주모 의자가 서 있어서 없어서? 네. 네 불쌍하죠. 불쌍하죠. 생각 시간에 저 서 있고. 그지. 불쌍한 사람한테 그 지랄이요. 이거 링크 해준다. 불쌍하다 그지. 아 진짜. 네? 나 이해 못했는데. 쟤 뭔가 옷 그 뭐지 호텔 매니저. 너도 이해를 못했어. 뭔가 여기 조그맣게 명함 써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선택 이름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14번까지 했을걸요? 4번까지 했어요? 아마도요. 선생님 저 딴 영상 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물리 맞아서 8번까지. 못 봤어요. 18번까지. 18번까지 했어. 근데 잤나? 18까지. 자 19번 문제 한번 와, 나 잤나 보다. 얘를 안 와. 얘는 말이 없은가 보다. 우와 더워. 어떤데? 19번 문제가 있어. 창문 열어주면 이분은 앉아야지. 진짜 가면 내가 한 때려줄게. 너는 무서워. 그럼 물리쌤이 때려줄 거야? 디테일이 너무 무서운데? 나 장난치지. 좀 만담하는 거야? 네? 만담이 뭐예요? 면담? 안 나간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나간다고? 아 담배 면담? 만까지 다 만담. 만담이라. 담배? 만났다. 아 만담. 만나서 담배를. 이거 있습니다. 자, 작은 스타일로폼 공 4개 얇은 콩밥을 싸서 그림과 같이 하고 자 실험을 해봤을 때 털가죽의 문지른 에브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전기를 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털가죽의 문지른 에브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자, 가까이 가져가면 자 이렇게 돼버렸다. 자, 이쪽에 에브나이트 막대 마이너스를 갖는데요. 그랬더니 A라는 녀석은 A라는 녀석은 멀어졌대.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은 확실하게 뭘 띄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거지. 네. 자, 반면에 BCD는 끌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끌려오는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갖다 놨을 때 첫 번째 경우 끌려올 때 얘는 자, 플러스 나서 끌려올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마이너스 갖다 놨는데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끌려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해해? 자, 그래서 일단 A라는 녀석은 뭘로 확정시켰어? 마이너스로 확정시켰어요. 자, 그러면 B라는 경우를 보자. 공 B를 A, C, D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모두 끌려왔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공 B라는 녀석은 무슨 전기를 갖고 있어야 돼? 플러스. 자, 얘는
마이너스에서 끌려왔는데 다른 녀석들이 끌려왔다는 건 얘는 정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무슨 전기를 띄었다는 얘기야? 플러스를 띄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편 공 C를 A, B, C에 가까이 했더니 A, B는 끌려왔으나 B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C랑 D랑 둘다 중간. 자, 그렇다면 C라는 녀석은 A 플러스도 당기고 마이너스 당기는 거지. 스스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거야, 그치? 네. 따라서 C라는 녀석은 아무런 전기도 띄지 않은 거지. 여기 들어갈 거는 뭐지? 아무런 전기를 띄지 않는. 나누기 아니야? 팩토리 알려주세요. 자, 나누기 아니야? 왜 나누기예요? 나는 눈치 왜 갑자기 없어졌어? 아이 자, 진짜. 그래서 B와 C는 끌려왔으나 D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C와 D가 아무런 전기도 갖고 있지 않네. 아 물표쌤 드립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 맞긴 해. 아니 근데 이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는 당연한 거잖아. 딴 드립은 진짜 이해 못해.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없다입니다. 답 가장 좋은 것은 4번이 되겠다. 선생님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파악했냐? 이쪽에다 갖다 놨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잘 읽어보니까 따로따로 있다. 자, 이 1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금속구 A, B, C가 있다고 합니다. A, B, C가 있어요. 이때 A와 B는 같은 전하량으로 대전되어 있고 C는 대전되어 있지 않다. 자, 그리고 B와 C를 접촉시켰다 떼어놨더니 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자. A와 B는 같은 양으로 전하로 대전되어 있대. 자, 종류도 어떻다라고 합니까? 같은 전하량이니까 종류도 뭐 같다라고 볼까요? 네. 자, 만약에 이쪽에 Q가 있었대. 그럼 얘도 Q가 되겠지. 자, 한편. 자, C는 대전돼 있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A, B와 C를 접촉시켰다 떼어놨대. B와 C를 접촉시켰대. C는 아무것도 없었지. 자, 이렇게 떼어내오면 자, B는 결국 뭐가 되지? 2분의 Q. 2분의 Q, C도 얼마가 되지? 2분의 Q. 자, 2분의 Q가 돼버렸다라고 해. 2분의 Q씩 돼버렸다라고 해. 자, 이때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를 같게 하였다. 이때 AB에 작용한 힘과 BC 사이에 작용한 힘의 비를 계산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자, 그렇다면 A와 B 사이에 작용한 힘은 K 곱하기 같은 거리니까 월 제곱 쓰면 되겠지. 네. Q 곱하기 2분의 Q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월 제곱분의 Q의 제곱이 됐지. 네. 자, 두 번째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월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지. 네. 따라서 FAB 여기는 F1이라고 썼지? 자, 이것 때 FBC, F2라고 썼지? 그 B는 2분의 1 대 4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얘는 2대 1이라는 B를 갖게 됐답니다. 2대 1입니다. 자, 2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9쿨룸 플러스 9쿨룸이고 1쿨룸인 점전화 AB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80cm만큼 떨어져 있네요. 두 지점 사이 거리는 80cm다.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줘야 되지? 다이나 뭘로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다인 무슨 단위로? 밀리미터. 10에 마이너스 5분 킬로미터. 다이나 무슨 단위로? 나는 몇 번 하는지 까먹었지. 피코미터. 21번이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단위를 80cm를 뭘로 써줘야 돼? 어? 이다인 지금 정성이 아닌 것이지.
사인 단위의 종류를 보면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요. MKS 단위라는 게 있다. 얘는 MKS는 뭐라고 쓰는 단위일까? 바꿨어.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라고 해. 아, 그 다음에 CGS 단위계가 있어. 뭘까?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가 되고요. 그래서 길이 단위 얘기할 때는 미터,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야. 얘는 센티미터 그램 세크를 쓰게 돼. 세크는 똑같네. 힘의 단위는 뉴턴이지. 네. 얘의 힘의 단위는 다인이야. 왜 좋아해? 주모 왜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그래서 T가 2인 다인이거든. 2다인이야. 그래서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줘야 돼? 정상적으로 계산할 때 보통 MKS 단위로 배우고 요즘 CGS 단위를 안 배워. 아, 내 이름으로 그래서 있는 단위 MKS가 없어요. 바꿔 써야 돼.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되게 나도. 좋지. 저 이름으로 있는 단위. 선생님 여태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물리적인 학생이야.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저도 그런 거 되게 없어요. 잘할 거야. 자연이라는 단위 없어요. 어? 그런 단위 없어요. 나도 있으면 아. 좋겠는데. 아니 근데 쿨럼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생물 시간에는 있어. 오. 단연생이라고. 네? 네? 단연생이라고. 다 연생이요. 여러 해 살이 풀이지. 여러 해 살이 생물을 단연생. 시우는 막 시우살이 이런 거 없어요. 어? 잠 시우밖에 몰라요. 시우? 그래 시우? 아이고 무섭다. 지원은 그 똥싸러 집에 갔다 온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 달렸구나. 집에 갈 때 중간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 그래서 샤워까지 같이 하고 왔구나. 옷 지금 바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치 아까 검은색 바지. 노란색이었잖아. 지렸구나. 선생님 되게 웃긴 똥 얘기 두 가지 얘기해줄까? 해줬어요. 했어요. 하나는. 아까 뽑는 거? 네, 뽑는 거 했어요. 그거 말고 더 웃긴 얘기 집 하나 가는 더 거요? 있어요. 말해올 때나. 옛날에 인천 저 시내 쪽에 모 중학교인데 옛날에는 한 반에 50여 명이었었어. 그 민원수가 50여 명인데 그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었어. 커요 교실은? 똑같아 지금하고. 진짜요? 야. 거기 50명이. 똑같은 크기의 선생님 때는 70명 정도 들어갔어. 예, 그러면 책상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들어? 책상이 그 짝이 있지. 맨 뒤에 아이가 칠판 환경미화판에 등을 기대야 돼. 와. 거기에 붙어버려. 그때는 짝 있었어요. 뒤에 뭐가 없어. 짝 몇 명이었어요? 2명. 응? 아, 1명. 좌우로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특수학급이 있는데 이 내 교실마다 특수학급이 가면 왜 정신지체 이런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학급이야. 옛날에는 인천에 특수학교가 없었거든. 위치야. 특수학교가 없어갖고 중학교마다 특수반이 있었단 말이야.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어.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있는 학교 없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좀 규모가 커서 특수반이 있었대. 특수반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게 또 있었지. 옛날에 운동장 대회가 있었어. 요즘에 운동장에 줄 서놓고 거기서 교장 선생님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조회를 했었다. 그거 알아요. 요즘은 안 하잖아. 그거 똥쳤어. 요즘은 안 하는데 네. 설마. 선생님이 가르치던 아이가 진짜 그 모르겠는데. 특수학급 옆에 쓰는 반 아이인데 3학년 아이인데 아. 특수학급 애들이 이제 좀 간격을 벌려놓고 서 있거든 원래. 보통 이제 서 있는 일직 대응이 아니고 좀 벌려놓고 서 있는단 말이야. 조회할 때 벌려놓고 서 있는데 체조 대항 거의 비슷하게 서 있어. 애들이 안 그러면 뭉쳐가고 떠들고 장난하니까. 근데 특수학급 애가 하나이가 갑자기 선생님 가르친 아이, 내가 만약에 선생님 가르친 아이인데 얘들이 저쪽 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시우 자리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갑자기 애가 소리를 내는 거야. 교장 선생님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더래.
그래갖고 쟤는 또 뭐야? 예측을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갖고 쟤 뭐야? 애들이 이제 계속 집중해서 봤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교복 바지 가랭이에서 뭔가가 툭 떨어진 거야. 근데 그러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뒤에 서 있는 애가 그 요쯤에 서 있는 애가 막 가더니 그걸 손으로 집더래.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내데 맞더니 에이씨 딱 버린 거야. 네? 똥을 쌀 때 바지를 벗고 샀어요. 아니 서서 그냥 그냥 기적이 근데 어떻게 그걸 반스를 뚫고서 나온 거야. 많이 많아서. 내가 바지도 아래로 뚫고요? 어? 바지도 뚫고요? 아니 바지는 가랭이 사이로. 여기 아래로 나온 거 아니야? 여기. 아 가랭이. 근데 이거를 끙끙 봤더니 버린 거야. 에이씨. 근데 선생님들이 애들이 떠드니까 자꾸 떠드니까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엉덩이 대고. 그러다 찍 밟은 거야. 그 순간에 입안 애들이 막 터진 거야. 교장선생님 막 얘기하고 계신데. 그래갖고 끝나고 기합받고 엄청나게 혼났대요. 쟤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더 있다. 거의 비슷한데 선생님이 그 한참 뒤인데 살던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있었어. 근데 학원 출근하려고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그 특수학교 하교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워낙 그 친구들이 예측하기 좀 힘든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나이가 앉아갖고 갑자기 선생님 앞에 자리에 선생님 맨 뒤에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자리가 그 버스의 운전석이 아니고 뒷바퀴 자리거든. 근데 거기 앉아 하고 있는 거야. 쟤는 또 왜 그래? 워낙 애들이 기계해갖고 가끔 가다 아닌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다고. 우리도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 하지. 그래갖고 쟤는 또 왜 그러지? 하고서는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 새우젓 냄새 비슷한 게. 그래갖고 이게 뭐야 또 알고 아이씨 창문 열고 그냥 있었어. 처음에 방귀인 줄 알았지. 근데 그때가 또 실업기 학교들이 끝날 때야. 아이쿠. 갑자기 이 애가 끙끙거리더니 내려버렸어. 집도 별로 없는데 쟤는 또 왜 여기서 내려? 근데 실업기 학교에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거든. 갑자기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그들이 그 자리에 딱 앉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끙끙거리는 거야. 하더니 갑자기 불떡 일어서 그랬더니 의자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더니 냄새 맡더니 아이씨 하더니 내렸어. 그 친구가 뭔가를 하면서 똥물이 새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버스 자리가 비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똥물이 약간 고여 있었는데 얘가 신난다고 사람들 비키고 지가 앉은 거야. 와. 그래갖고 혈받았다. 자기 턱근육에 똥물이 밴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자, 똥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선생님 중학교 고문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생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 왜 있어요? 그 검정 고무신 나오는 모자 있잖아. 그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단 말이야. 멋있었겠다. 근데 찐물. 하루는 선생님 친구하고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무지 친한 친구야. 3학년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걸어서 걔네 집 가서 들려서 놀다가 집에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막 걔네 집으로 걸었는데 중학교 선생님 집까지 1시간 정도 걸어서 천천히 걸어서. 근데 지름길로 간다고 내가가 있어. 큰 내가 있는데 요즘 조그매졌더라고. 큰 내가 있는데 거기를 옆길 강북길을 건너가고 다리를 건너오는 코스에 위에 철길이 하나 있었어요. 철교가 있어. 근데 철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기차에 화장실 가본 적 있니? 기차에 화장실 가보면요. 가본 적 있어요. 비행기 비슷해. 응가라거나 쉬로 하면 바로 그냥 바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통에 저장이 안 돼. KTX는 모르겠다. KTX는 내릴 수 있어요, 물도. 그래? 이것도 물 내려. 내리는데 밑에가 뚫려 있어.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여자가 아줌마가 들어갔어요. 아니 그 화장실에서 일부러 힘줬는데 아기가 빠져버린 적도 있어. 네? 출산한 거예요 거기서? 아기가 없어졌네? 똥 누다가 출산한 거야. 탯줄이 끊어졌어요? 그냥? 태출 때 그냥 태반지가 빠져버린 거야. 그래갖고 경찰하고 연구원들이 막 찾아가고 애기 찾아가고 데리고 온 적도 있어. 근데 죽지 않아요. 밑에가 뚫려 있어. 똥 뒤졌어요? 다행히 살았어. 똥 뒤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밑에가 뚫려갖고 바깥으로 연결돼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똥이랑 같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떨어졌어. 기차는 달리고. 아니 밑에가 그 근데 찰바상 정도 있어. 그냥 버린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런다는데. 다행히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지?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습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그 똥하고 오줌새를 막기 싫어가지고 달려갖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 못 나가면 철길 바로 밑에 서 있어. 왜? 날리면서 뒤로 퍼지니까. 뭐가요? 똥이고 오줌이고 만약에 있으면 퍼지니까. 항상 그걸 대비하고 살았거든. 야 오줌 싸대기도 마찬가지인데. 헐. 그 건널목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오줌이 팍 뿌려. 한 20-30명 서 있었거든. 딱! 에이씨! 전체가 다 오줌새를 맞았어. 근데 그게 있으니까 그걸 아니다 철길에서 빨리 가거나 아니면 철길 그 정면 가운데 서 있는단 말이야. 근데 그날 서 있었어. 갇혀가지고. 선생님이요? 친구하고 둘이. 그리고 막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 생똥 냄새가 나는 거야. 속이 안 좋을 때 싸는 그 냄새가 나서 야 이거 무슨 냄새야? 근데 그 옆에 밭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인분을 뿌리는 집이 있었거든. 똥을 뿌리는 집이 있었어. 똥하고 오줌을. 야 저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역을 조사하고 한참 있다 냄새가 나.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부터 조금 작거든. 조금 작은데 여기가 흙길이다 보니까 좀 꺼진 길로 가는데 걔 머리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럼 야 너 머리에 뭐 있어? 하고 봤는데 똥이 진짜 정 가운데 떨어져. 누가 내 어머니? 그런 책 있지 않아? 맞아 책 있어. 모자를 버렸어 그냥. 모자도 그 뭐니 배지 같은 거 달고 뭐 하면 되게 돈을 많이 써야 돼. 근데 버리더라고. 야 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배지. 아이 싫어 다 들어. 버렸어. 걔네 집 부자야. 아버지가 배를 여러 척 갖고 있어. 배를요? 걔는 섬에 사는 아이인데 밖에 나와서 살았거든. 애 키우는 걔는 삼수해갖고 홍대 서양학과가 지금 화가야 화가. 자 그러면 자 2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고문 얘기해주면 고음. 자 전화량이 9쿨롬이고 플러스 1g이 정도나 AB가 일질 정상이 이렇게 돼서 80cm만큼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직선상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을 한번 살펴보래요. 자,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Q분의 F라고 했거든. 그래서 전기장이 0인 곳은 힘도 0이다라는 걸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얘는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한쪽 위치에 9쿨룸짜리가 있어. 자, 그리고 80cm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1쿨룸짜리가 있어. 그러면 한번 보자. 얘에 의한 전기장은 나가고 얘에 의한 전기장도 나가지. 그렇다면 이쪽 방향은 두 방향이 서로 같겠지. 0이 될 수가 없어. 자, 이쪽도 마찬가지 두 전기장이 서로 오른쪽으로 나타나지. 플러스니까 이쪽도 없어. 서로 반대 방인 영역은 이 영역이라고 하자. 이때 이 거리를 x라고 할까?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돼? 0.8x가 되겠지. 0.8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곳에서의 전기장을 보면 얘에 의해서 이쪽 방향, 얘에서 이쪽 방향이니까 전기장 세기가 같은 곳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k 곱하기 x 제곱분의 9 더하기 자, 이 값은 k 곱하기 0.8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돼버리겠지.
그래. 자, 따라서 얘는 9 곱하기 0.8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의 제곱이 돼버려. 그럼 얘는 3 곱하기 0.8 마이너스 x라는 값이 x가 되겠지. 네. 따라서 2.4 마이너스 3x라는 값은 3x가 돼버리지. x가 돼버렸지. 따라서 4x라는 값은 2.4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돼? 0.6인 곳이 되겠다. 0.6m인 곳이 자 플러스 부끄러부터 0.6m인 곳이 조기장이 0이 되는 곳이다. 근데 왜 0.6m인데 왜 0.6cm로 쓰죠? 단위로 친 건데 안 보여서 그래. 자 그러면 없지. 승우야, 네? 똥 빼보니까 좋아? 아니 근데 빼고 와서 편하긴 한데 아직도 슬슬 아파요.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생각팀이 자 22번 변기야 설사야? 몰라요. 그냥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처음엔 진짜. 여기가 오른쪽인가? 약간 된똥 쌌어? 물똥 쌌어?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우면 저거 된똥인데 그치? 빠지느라고 아 근데 뭔 근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아 쌤 표현하지 말라고 이게 선생님. 야, 근데 그걸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된똥이면 손가락으로 물리쌤이니까. 빼라고. 아, 선생님이 궁금해. 자 22번을 볼게요.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성 상태의 검정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로 약하게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간 후에 금속판을 접지시켰다. 이거 우리 대전시키는 방법이었잖아, 그치? 네. 이때 접지부터 없앤 다음에 대전된 막대를 치우라고 했었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걸 불러보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여기 금속과 검정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중성이 상태였는데 지금 접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누구를 갖다 놨어?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갖다 놨지. 그럼 이쪽에 누가 올까? 플러스들이 오고 이쪽에 있는 벌어졌던 마이너스들이 제가 실치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얘는 중성화돼 버리지. 네.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끊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겠지. 마이너스 빠져나갔으니까 전체가 뭘로 대전되지? 플러스로 대전돼. 중성화. 자, 그러면 봅시다. 보기. 검정기를 접지시키기 전에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했는데 플러스를 띠고 있지. 네. 네. 자, 검정기를 접지시키기 전에 금속박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겠지. 반대 종의 전하를 갖고 있어야 돼. 같은 종의 전하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검정기를 접지시키면 금속박의 마이너스 전기가 접지를 통해 빠져나가므로 금속박이 오므라들겠지. 네. D 맞고. 자, 두 개가 답이니까 DB가 되겠네. 스위치를 열고 먼저 접지를 빼는 거야. 에보나이트 막대를 치우면 전체적으로 DB 요? 크로스 전하를 띠게 된다. 답이 없어. 그래서 DB가 답입니다. DB가 어디지? 3번이죠. DB 말고. 자, 23번. 고문 얘기하기 하고 하면 저렇게 착각해. 김고문님 조용히 하세요. 저는 김고문이 맞아, 아닙니다. 저는 아니, 김범입니다. 저는 거기 아무리 김범이에요. 아니지, 김건희도 아니고 김고문도 아니고 저는 김범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네. 구분관이라고 해요. reptilian이라고. 구분관. 네? reptilian 알아요? 아니 구분관. 네, reptilian 알아요? 마크 주커버스. 알아요. 주커버스가 아니라 주커버가 아니야. 누가 얘기 닮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은 잘생겼어. 아니 reptilian. 아니 그래도 마크 비가 사람은 비교해야지. 돈이 많아. 그렇지. 상이형. 자, 요즘에 주머니 메탈 다 뒤져도 휘청거리. 10,000원도 안 나올 거야.
솔직히 요즘 자, 메탈 신청거려요. 한번 여기 무시해. 한두 살 돈이 없어서. 진짜 엄마 카드 들고 왔을걸요? 아니 지형군 카드야. 오늘 10,000원 넣고 왔어. 근데 다 사 먹었어. 맨날 한 상태에서. 자, 그렇게 쓰면 되죠. 10,000원을 아껴 쓴다고? 쌤 다현이가 제발이에요. 10,000원도 아껴 써야 돼. 새끼 한 달 동안 37만 원 쓰. 이번 달에 37만 원. 아니 그거 다 식비예요. 그러니까요. 나도 식비로 25만 원 나왔더라고. 얼마나 청구가 그니까요. 아니 나 25만 원 나왔다니까 식비로. 너 야, 20만 원. 한달 내내 먹어도. 진짜로 진짜로. 야, 나 근데 얘랑 비슷해. 하루에 10,000원 넘게 먹는 거잖아. 하루에 만 넘게 뭐 하루에 한 13,000원 정도. 한달 내내? 하루에 13,000원 먹냐? 이는 아끼질 않아. 아, 진짜. 그래 진짜 레전드야 진짜. 난 30만 원. 혹시 집에 들어갈 때 치킨 사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한없이 먹는 나. 아빠 치매 갑시다 이러고.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진짜 무슨 이상한 거 같아. 그래서 아직 잔액이 10. 아까 다인부터. 너 왜 만담해? 전기를 띠지 않는 종이 조각도 대전된 유리막대에 이끌린다. 정전기 유도인데 이 정전기 유도를 흔히 뭐라고? 특별히 유전 분극이라고 했지요. 그랬어요.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유전 분극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사실을 보게도록 골라보자. 중성인 종이 조각도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과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분극이라는 게 일어났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치우쳐지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해서 기억은 맞아. 서로 같은 보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며 다른 보 사이에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 맞니? 맞아. 인력과 청력의 정의인데 이걸 외우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니? 인력과 철력이요. 야, 인력과 청력을 모르는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자, 두 전전하 사이의 전기력의 세기는 전하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강하고 멀면 약하다. 맞죠? 네. 쿨롱 힘이 작용하는 경우잖아요. 자, 전하의 움직임은 전류가 생기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죠? 네.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기는 건 맞지만 얘 종이 속에서 나타나는 유적 분극에서는 전류 흐름이 있어 없어? 전하의 이동이 아니고 전하의 쏠림이라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전하의 쏠림이 생긴다. 그래서 B니 D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자, 24번. 검정기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금속판을 여러 가지 재료로 바꾸어 보았다. 동일한 양으로 대전된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박이 가장 적게 벌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금속인데 다른 하나가 절연체야. 절연체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하 이동이 심하지 않아?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가장 좋다? 유리로 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2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25번. 다음 그림은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없는 대전된 도체구 A, B의 전기력선을 나타냈다. 두 도체구를 접촉시켰다 떼어낸 후에 도체 A와 B의 전기력선을 그리고 자, 도체구 A, B에 대한 전하의 종류를 써보도록 하자. 여기서 A와 B 중에 플러스가 강한 녀석, 마이너스 강한 녀석인데 자, B는 플러스가 몇 배만큼 강하죠? 3배만큼 강하네요. 전기력선 수세면 3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냥 감으로 본 자, 따라서 A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자,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무식이 나오니까 플러스 Q야. 플러스 Q.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갖고 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3Q야. 아니, 4Q에 좋은데. 자, 이 두 녀석을 접촉시켰다가 떼내는데 접촉시키면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Q가 되겠지. 네. 자, 마이크. 여기 2개 있으면은 두 개를 떼놓으면 얘는 얼마씩 가게 돼?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가 되니까 전기력선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뭐야? 저 맞은 사람. 다 맞았겠지. 이것은 딱히 안 어려워. 안 풀었어. 두배 아니에요, 두 배.
저를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요. 퀴즈죠.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왜 둘 다 안으로 들어가? 둘다 안 먹어. 둘다 마이너스 q 마이너스. 전기력선 수를 한번 세보자. 승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지. 들어가는 녀석도 일곱 개가 있어. 나머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위에도 일곱 개 있잖아. 그럼 전기력선이 나오는 녀석의 3배만큼 있는 거야. 왼쪽 것도 해줘야 돼요? 응. 다 세줘야지 나온 만큼 들어가니까. 오 참. 그 7개, 21개. 짝을 이루지 않은 게 지금 14개가 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Q가 되는 거야. 역시 감이 좋아. 근데 둘이 합치면 아니 딱 보면 나 7개란 거야. 기분 맞아. 딱 보니까 7개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알죠? 세상 갖고 장난하지 마라. 너 비상금 주머니에 신발에 놓고 다니는구나. 진짜요? 야 이따 뺏어 저거. 너 어딨어? 아니 그 저거 발등 아 비상금에서 잘 만지는 발냄새 나면 진짜 계획이요. 왜? 나는 잠깐 꺼내서 가게 주인 줄 건데? 네? 옛날에 그랬잖아. 뭐가요? 뭐가? 가게 주인한테 바로 줄 거 아니야. 신발을요? 선생님 친구 중에 똥 얘기해서 또 미안한데 이런 아이가 있어. 아 말하고 싶어. 요즘은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휴지가 다 비치가 돼 있잖아. 그래요? 옛날에는 안 돼 있었단 말이야. 지하철 화장실에 휴지기. 휴지가 비치돼 지하철에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휴지가 뭐지? 지하철에 화장지가 없는 애들이 멈출. 옛날에는 지하철 그 화장실 안에 벽에다가 똥 그림을 그려놨었어. 뭔가 파리 그림 있듯이. 찍찍하고 하면은 그게 똥 자국이 남잖아. 손가락 자국이. 그랬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녀석이 화장실 갔는데 없대. 화장지가 급하게 갔는데 없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쌌어. 쌌는데 처리하려고 보니까 휴지가 없잖아.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1,000원짜리를 꺼냈대. 와. 그래갖고 용감하게 처리를 한 거야. 네. 버릴 수 없잖아. 그때 1,000원이 무지 컸거든. 네.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2번을 탈 수 있었단 말이야. 닦았어요? 서울시청역까지 인천에서 450원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 닦았지. 지금 처음 닦은 아니, 다음에 물로 닦았어. 세면대로 가고 물로 빨아갖고 대충 털어가지고 껌 사 먹었대. 종이가 왜 이렇게 왜 돈이 젖었죠? 그러니까 잠깐 빠뜨려갖고요. 그러고는 얼른 냉큼 껌을 집어갖고 잔돈 받아갖고 왔대. 와 개나쁘다. 그랬더니 선생님 다른 친구가 그랬어. 야 이 바보야 왜 1,000원짜리 쓰니? 그때 500원은 또 500원짜리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 500원짜리를 닦지. 왜? 야 500원짜리 헹궈 갖고 바로 커피 먹으면 되잖아. 거슬도 안 생기고. 사람한테 안 주고 커피가 그때 옛날에 100원이었거든. 자 26번.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지? OT에다 기다 진짜 친구들이 싹다. 100원은 그때 동전밖에 없어. 누가 주도예요? 누가 주도예요? 100원도 있었을 거야. 다 뒤에는 물 표시. 친구들 중에 누가 보통 뭔가 선생님 정체 친구는 공동 집단이야. 그래갖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해. 자 26번은 그림 언제나 그림 보자. 이천원이라고 하는. 그림 가는 평면 위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전하량이 Q인 물체가 용철 상수 K 용철에 연결되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해하거든요. 자 이때 그림 나는 그림 가위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크기가 1이란 정기장을 걸었을 때 용철이 D만큼 늘어나 물체가 힘의 평형 상태로 정지하는 모습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야. 자 이때 용철에게 작용한 힘을 한번 보자. 용철은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죠? Q2라는 힘을 받죠. 왼쪽으로는 어떤 힘을 받게 됩니까? KX라는 힘을 받겠죠. 여기서 늘어난 길이가 X가 얼마가 돼? D가 되는구나. 그쵸? 따라서 두 녀석의 합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따라서 KD라는 값은 Q2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D라는 값은 얼마? K분의 Q2라고 합니다. 오케이? K분의 Q2라고 쓰면 되겠다. 3번이
여긴 라지큐 썼네? 아이고 진짜 라지큐로 바꿔줍니다. 아까 말하려다가 말을 혼날 것 같아서 안 말했지. 자 27번 KD 아니에요. GPT. 쌤 GPT 알아요? 챗 GPT. 뭐야? 쌤 물리쌤 물리쌤이니까 모르지. 자 안녕시가 한다는 것밖에 몰라. 안철수가 해요? 뭐 논문도 써준다는 것밖에 몰라. 아, 다 하네. 아, 아, 의색이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27번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나 안철수가 썼어요 그거. 다음 그림과 같이 대전된 부채 A와 그걸로 논문을 플러스 썼어. 전화 B가 거리 D만큼 떨어져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설마 선거 자, 공약을 다음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네. 안타깝게 이 녀석들은 부피를 고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자. D가 증가하면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받는 힘이 감소한다. 맞죠? 네. 쿨롱 힘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라고 쓸게. 그러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이 감소한다. 맞죠? D와 관계없이 A의 전하 분포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D가 가까우면 마이너스 B로부터 가까운 쪽에 A 쪽은 전하가 더 많이 모이게 돼. 맞아요? 전하가 더 많이 모이고 먼 쪽은 마이너스가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됩니다. 자,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래서 기 하나만 더 있겠네요. 자, 28번. 그림 가와 같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스타이로폼 공을, 자, 공에 은박지를 싼 가벼운 두 공 A와 B가 기울어진 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두 공을 접촉시켰다가 놓았더니 그림 나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크기와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똑같게 됐는데 두 아이는 지금 서로 반대 종류의 전하를 갖고 있지. 맞아요? 네. 두 녀석은 서로 같은 서로 같은 반대 종류의 전하를 갖고 있는데 접촉시켰다 놨어요. 접촉시켰다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같은 종류를 바뀌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에 힘을 받게 되는데, 자, 한번 보죠. 기 처음 상태 가에서 공 A와 A 전하량과 공 B의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알 수 없어요. 오케이? 이 상태 갖고 알 수 없어. 둘 사이 작용한 힘이 똑같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좀 뒤로 까지 말라니까. 싸우셔도 가요? 선생님 근데요 봐봐, 이렇게 진짜. 걸어놓고 줄에다가 같은 전화를 놓으면요 서로 피하려고 막 뺑글뺑글 돌면서 감겨요. 자, 이은 처음 상태 가에서 두 공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아니지. 반대 종류를 띠고 있습니다. 자, 공 A와 B의 질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이런 비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천장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기울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됐다. 자, 이때 서로 다른 세타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멀어지는 힘 자체는 어떻다고요? 점. 같아요. 얘는 두 개가 같은 크기를 갖겠지. 그래서 Q 제곱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아랫 방향으로는 얘에 해당하는 질량이 있겠지. 그래서 두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합력이 요 방향이야. 자, 이때 요 각도가 세타란 말이야. 탄젠트 세타는 그렇다면 어떻게 쓰지? mg분의 k 곱하기 r분의 q 제곱이 돼버려. 이때 이 힘은 일정이야. 같으니까. 그렇다면 질량이 클수록 세타가 어떻다는 얘기야?
m이 클수록 자 세타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A가 가벼워요? B가 가벼워요? A가 가볍겠죠. B의 질량이 더 무겁다. 왜? 각도가 작으니까 B의 질량이 더 무겁다라고 해요. 그래서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작다. 맞습니다. 접촉 후에 두 공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됐다. 맞죠? D, B가 답입니다. 29번 문제. 부채구 A와 부채구 B와 C를 가까이 A에 B와 C를 가까이 했더니 자 A, B, B자 또 A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했다라고 해. 그러면 자 A와 B는 서로 반대 종류의 전기가 있는 거지. A와 C도 반대 종류의 전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얘는 B와 C가 전기 종류가 어때? 같아야 되는 거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자 다음 그래프는 각 경우에 부채구 사이의 전기력과 거리의 관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같은 거리에서 전기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B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어떻다는 얘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같은 거리에서 전기력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B의 힘이 더 크니까 C보다 전하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B의 전하량이 C보다 크다. B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서로 밀어내니까 A와 B도 밀어내고 A와 C도 밀어내니까 A와 B 전하 종류 같고 A와 C 전하 종류 같고 따라서 B와 C도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력의 크기는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거리가 2배 되면 전기력 크기는 4분의 1배가 됩니다. 4분의 1배죠. 따라서 기, B가 답이 되겠죠. 3번. 3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마다 점전하 A, B, C, D가 놓여 있다. 이때 정사각형의 중심에서의 정비장 방향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왜요? 삐뚤어져. 누가요? 거기서 멈춰요. 보통 아. 물어본 사람이 우와 잘 그리시구나 많이 물어봤지. 빈틈. 근데 빤스빤스. 하이파이브. 나 주먹 쥐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로 할래? 쿵 하는 거 있어. 자, 각각의 전하가 A 시계 방향으로 B, CB가 되는데 A는 플러스 6쿨럼이에요. 자, B는 플러스 2쿨럼이야. C는 자 플러스 2쿨럼이야. D는 마이너스 2쿨럼이야. 자, 이때 원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을 묻고 있지. 얘에 의한 전기장은 지금 이쪽 방향이야, 그지? 6쿨럼에 해당하는 값이야. 6F라고 하자. 1쿨럼에 작용한 힘을 F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는 밀어내지. 맞아요? 네. 얼마 힘으로 밀어냅니까? 2F로 밀어내겠지. 네. 얘는 얘를 얼마로 밀어내지? 2F로 밀어내지. 또 얘는 얘를 얼마로 밀어내지? 얼마로 당기지? 2F 자, 2F로 당기니까 전체가 얼마가 돼? 4F 4F가 돼. 그럼 두 녀석의 차이가 얼마가 되니? 4F가 되겠지. 네. 그러면 두 녀석의 합이 중심으로 나타나지. 네. 이 방향으로 얼마? 4루트 2F가 돼버리니까 이 힘은 K, 자 4루트 2 곱하기 K 곱하기
자,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얘기했을 때 거리가 안 주어졌으니까 대각선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A 제곱분의 얼마가 돼? 자,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1쿨룸에 대한 정기장 값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게요. 별거 아니지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됩니다. 3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나오는 각각 균일한 정기장 속에서 전하량이 마이너스 2q인 전하 A와 플러스 q인 전하 B가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두 전하 A, B에 작용한 전기력은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해요. 자, 우리 힘이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었지? 자, F는 Q2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때 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Q지. 네. 자, 힘이 이쪽 방향으로 F로 나타났대. 그럼 얘는 전기장이 어떻게 나타나지? 반대 방향으로 2가 되겠지. 네. 오케이? 왼쪽 방향으로 2야. 마이너스 Q는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플러스 Q가 있었어. 그치? 얘도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네. 그럼 같은 크기의 힘이래. 얘는 힘의 크기가 전하량을 비교한다면 2배가 돼야 되거든. 근데 크기가 같다는 걸로 봐. 전기장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니? 2가 됐다는 얘기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2라는 전기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들을 비교해보자. 보기 가에서 전기장 방향은 왼쪽이다. 왼쪽 맞지? 전기장의 세기는 나가 가보다 2배만큼 큽니다. 맞지? 자, 전하 B와 B가 가위 전기장 내에 있다고 한다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몇 배가 되니? 2분의 1배가 되겠지. 2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X 두 전하 A, B를 나위 전기장 속에 함께 놓아두면 자, 두 전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까? 두 사이에는 봐봐. 이런 골때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 상황에 있다는 거지. 여기 얼마? 마이너스 2Q야. 오케이? 네. 자, 요 녀석은 뭐가 돼? Q란 말이야.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야 돼. 그치? 네. 근데 얘에 의한 힘은 어디로 나타나지? 오른쪽. 이쪽으로 나타나지. 얘에 의한 힘은 어떻게 나타날까? 전기장이 지금 이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그럼 얘에 의한 힘은 어디로 나타나? 왼쪽. 왼쪽으로 나타나겠지. 우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나타난 이 힘을 생각한다면 떨어지는 힘이야. 근데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나타나니? 붙이는 힘. 인력이 나타나지. 그래서 무슨 힘을 얘기하는지 문제도 불분명해. 혼자 막 오케이? 네.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는 얘를 이곳에 갖다 놨을 때 그때 힘은 어느 방향이냐라고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힘의 크기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놓인 위치도 모르거든. 그래서 얘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 거리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지. 아주 가까이 놓는다면 두 녀석이 땡기는 힘이 외부의 힘보다 크겠지. 네. 하지만 너무 멀어졌다면 얘들은 제각각 따로 밀어내는 것으로 틀린 거 움직이겠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개념이 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니가 포함된 기억 맞지? 네. 니은도 맞지? 네. 디귿은 틀리지? 니도 틀린데 지금 니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다. 전하끼리만 작용한다면 맞아. 근데 전기장 있는 공간에서는 위치에 따라 다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2번. 어디 갔다 했지? 기니가 1번이라니까? 2번이 아니고? 바본가 봐요. 맞아. 아까
DD 체크하고 실제로 4번이라서 다 지우고 2번이라서 썼는데 다 멸망했어. 나중에 수능형 문제 볼 때 그거 진짜 조심해서 선생님들도 막 대충 풀어가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다 풀어놓고 체크하면서 풀면 안 틀리는데 말로 불러주다 보면 그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거 김희기 형태 문제가 나온다면 체크하는 습관 들여주는데 이 시험 유형으로 나오는 학교가 인천과학부 1학기 때 이런 유형으로 나오게 돼.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근데 긴 이기를 내가 직접 써야 돼. 보기가 없어.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어? 막 어느 과고 몇 학년 몇 학기 막 그러는데 그냥 대충 말한 거야 아니면 진짜 다 맞아요? 아, 비슷하게 맞아. 선생님에 따라서 나가는 진도가 약간 틀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그걸 다 외운 거예요? 서울 지역 과학 맨날 과학배를 가르치니까 서울 지역 과학부는 또 다르게 나와. 진도가 인천하고 완전히 달라. 시험 문제 수준도 완전히 다르고. 거기에 더 어렵죠. 거기 문제가 좀 까다로워. 그리고 우리가 받아내죠.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이 제법 있어.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잘 안 나와. 많이 뽑아놨어요? 문제를 막 만들다 보니까 답 없는 문제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천보다 어려워. 지금 그거 풀 줄 알아요? 뭘 풀 줄 알아? 어려운 문제. 에이 뭐 모르시. 진짜요? 전혀 야,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푸니? 역시. 이거 나중에 알려줘. 자, 3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3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넓은 금속판에 오른쪽에 질량이 전하 A인 전하를 가까이 놓으면 이때 만들어진 전기력선이 이렇게 표현됐다. A는 플러스 전하잖아, 그지? 자, 금속판에는 들어가니까 얘는 무슨 전하를 띌까? 마이너스 전하가 오겠지. 마이너스 전하가 맺히게 될 거야. 자, 금속판을 없앴을 때 P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얘기해 보자. 얘는 이렇게 돼.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선 밀도를 보면 알잖아, 그치? 네. 지금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금속판을 없애면 어떻게 돼 버리니? 자,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밀도가 더 클까? 아니면 조금 전의 경우에 밀도가 더 클까? 원래 처음에 밀도가 더 크겠지. 밀도가 크다는 건 전기장이 크다는 얘기야. 따라서 전기장이 감소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장이 감소한다. 왜? 전기력선의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가 작기 때문에 얘는 어때? 전기장이 감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옴법칙입니다. 옴법칙. 내가 잘 못하는 거. 이거 직감. 쌤, 저 이거 진짜 못해요. 4번. 저항의 연결. 자, 똥뭉충한 학생들은 모르지요. 저도 몰라요. 저항의 연결이 겁내 재밌습니다. 세기와 방향이 여기에 나온 거 외에 약 10가지 정도를 추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저항의 연결을 해갖고 6개만 드라이어, 더, 6개만 드라이어기 더. 아닌데 헤어드라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쌤 그러면서 나중에 초전지체를 좀 설명해주세요. 초전도체는 시험에 안 나와서 그냥 대충 넘어갈 거예요. 6개 정도면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엄청나게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후상 연차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네, 저희 요거 13강 이제 하고 싶어요. 참 어이가 없네. 쌤 13강 할 거예요. 자, 14강. 옴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14강 아니 이제 15강이죠. 15강. 자, 10강 옴법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어렸을 때도 글씨 저렇게 썼어요? 어렸을 때? 우와 잘 쓰네. 와 아니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쌤 오늘은 저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괜찮다. 우와 쌤 괜찮은데? 정준쌤처럼 쓸 줄 알아요? 아니 일부러 킹받게 하려고 저렇게 쓰는 거였어. 근데 정준쌤처럼 쓸 줄 알아요? 뭐. 저 국어에 와, 왜 그 이렇게 받아쓰기 잘 쓰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쌤 우리처럼 글씨 써주세요. 국어책 받아쓰기. 뭔가 좀 알아보기. 자, 나는 못 전류와 알아. 전압의 관계를 보자. 먼저 전류라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아까 자, 거랑 비교해서. 전류는 자, 일반적으로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하의 흐름. 세상 재밌겠다. 전화해.
전하의 흐름인데 전류의 방향을 벤자민 플랭크린이라는 분이 정의해 놨어. 얘는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라고 정의해.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러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은 지금 얘기했는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쪽에 도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플러스 극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있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건 누구의 이동이 있지? 자유전자들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어느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전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약속해서 정의합니다. 자, 이때 전류의 세기는 어떤 세기를 이야기하니? 전류의 세기는 이야기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왜 I냐면 얘는 intensity 요즘 많이 하던데. electric current. 인텐시티가 무슨 뜻이에요? 인텐시티도 몰라요? 인텐시티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겠지? 내재된? 색이 뭐야? 세기지. 아씨. 찍었어? 갑자기 뒤에 누가 찍으니까. electric current는 뭐야? 인텐스가 뒤- 강도가 뒤에는- electric current. 뒤에는 아니까 앞을 전류. 전기흐름. 전류. 전기흐름. 전류. 전기흐름. 아 진짜 고마. 쌤, 저 아빠한테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머리 이렇게 손단으로 빡 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아빠한테 제일 고통받았던 게 고속도로라고. reptilian 주제 이것도 못해? 개너무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제일 아팠는데 고속도로. 한번 해줘봐. 그거를 공무지우개가 밤에 더. 아우 씨. 뭐 범이야 설명해줘. 이거 이렇게 나중에 하면은 진짜 아파 이게. 범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가 아들 한번 공무지우개. 진짜 좋은 가르쳐. 아빠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저한테. 칼 갖고 그걸 방금 조진이가 닮았어. 자, 음악이 나와. 전류의 세기라는 것은 제인이 기억이라도 할지. 자, 도선에 제이는 그래도 괜찮긴 해. 진짜. 한 단면 제이 생일 선물 좀 줬을래. 단위 시간을 뭐라고 하지? 1초라고 하지. 진짜? 그럼 그냥 1초라고 부르지. 자, 1초 동안 자, 흐르는 안 글씨 왜 전류의 세기가 이제 좀 전류의 세기야. 쌤, 왜 이번엔 전하 빨간색이에요? 양이라고 중요해서. 아, 상원쌤. 그래서 이게 전류의 세기입니다. 노란색은 약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한 자, 거 같아. 그러면 전류의 세기 I는 난 빨간색을 볼 때. I는 RV요. T분의 Q다라고 써줄 수 있어. 네. 자, 어려운 개념으로 나타내는 간단한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I라는 녀석은 뭐야? 충격량. 전류의 세기, 인텐시티. 자, T는 써있잖아. 시간, Q는 전하 양이라고 표현해. 자, 얘의 단위는 쿨룸 퍼 세크가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페어라고 부르고. 오. 자, 전류의 세기에 대한 단위는 손님쌤이 알려줬잖아. 야, 저 뭐야? 일렉트릭 뭐야? 자, 그래서 Electric current.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는 Q라고 하는 것은 I 곱하기 T라고 써있는 건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단위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암페어의 크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이거. 6.25 자, 도선의 한 단면을 아닌가?
도선의 한 걔 단면을 아들이 잘 나왔다. 1초 동안 1쿨럼의 전하가 지날 때 난 조금만 두개 짰으면 안 돼. A의 아, 조류의 수민쌤이 셈이다. 말씀을 전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1A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1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나는 로선이라고 쓴 거예요? 도선이라고 쓴 거예요? 로션이잖아. 누가 봐도 로션. 자, 한 단면을 1초 동안 조선인가? 야 도선이라고 조용히 해. 개없어. 네. 혼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만행들이야. 많이. 범이 너는 무서운 게 없구나. 고속도로만 무서운 거 보니까 왕지우개 없니? 똥쫙 묻어. 이 정도면 그럼 너무 깨끗하잖아. 주무요. 시꺼먼 거, 시꺼먼 거. 주무 어때요? 시꺼먼 게 칠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상담실 가면 지우개 굴러다니는 거 갖다 놓은 게 있을 거야. 그 시꺼먼 거 갖고 와서 밀어줄게. 칠판 지우개로 지워. 진짜 세트형으로 하면 마찰이 별로 없잖아. 마찬가지로 누가 있어? 제가 했죠. 장난이잖아요. 당연히 한번 엄마하고 방학 지나자마자 통화 한번 해야 되겠다. 심층 토론 해야 되겠다. 뭐요? 심층 토론. 그게 뭐예요? 다현이가 왜 그럴까요? 아니 심층 토.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까요? 조지세요. 깊숙하게 파는 거 느꼈어. 범이도 엄마하고 통화를 해야 돼. 안 봐도 해야지 집에서. 그거지. 아빠하고 통화 한번 해야 되겠다. 범이 아버님 고속도로 좀 더 많이 뚫어주세요. 근데 지금은 안 자, 지금도 잘못하면 고속도로 뚫으시겠죠. 그런가. 자, 도선의 한 단면은 1초 동안 어우씨. 1초 동안 전장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날 때의 자 전류의 세기다. 그래서 이것을 1A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 1쿨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치? 1쿨럼은 누구래?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갖는 전하양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1쿨럼이다 라고 하고 전류 세기까지 잘 1 암페어의 종이가 두 개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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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페어가 두 개인 거예요? 1암페어 뭔가 무섭다. 1암페어 1 암페어. 지금 써진 거 말하고. 내가 이거 말한 아, 거. 저건 종이가 1쿨럼이죠. 뒤에 1암페어가 두 개라. 어떻게 종이가 두 개야? 아 똑같은 말이 보아 뭐야? 아너좀 이상했어. 전하양 보존 법칙과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전하양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다각점정을 아 저거 보안이랑 이었구나. 또는 자 분기점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쪽에 한쪽에서 전류가 I1이 왔대. 또는 Q1이 온 거야. 자, 이때 갈림길이 나오게 돼. 갈림길이 나와서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 I2와 I3로 나뉜대. 또는 Q2와 Q3로 나뉘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I1이라는 녀석은 I2 더하기
I3가 된다라고 해. 오케이? 전하량의 총합이 항상 들어오고 나간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얘는 똑같이 Q1이고 얘 Q2고 얘 Q3라고 할 때 똑같이 나타나. Q1이라는 것은 Q2 더하기 Q3라고 합니다. 세타가 아니고 Q야.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써먹으니까 분기점.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아니 하나라고 왜 여기서 진짜 너무 멀어. 분기점? 분기점이라고? 쌤 분기점 정리예요? 분기점. 자, 내 빼지나서 이제 글자 반 대충 알아야지. 아니 여기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 여기부터 세를 해드리는데 한번 계산하는 걸 잘 봐주세요. 자, 이 두 손에 지금 단면적이 S라고 할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A라는 값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만큼은 S라고 쓰기로 하자. S. 자, 이 책은 A라고 썼지? 나는 S로 쓸 거야. 근데 자, 여기에 전자들이 지나가요. 이 전자들은 실제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얘기할게. 평균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해서 이 속도를 VD라고 썼는데 표류 속도라고 해요. 또는 유동 속도라는 표현을 요즘 더 많이 써요. 유동 속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얘는 단위 부피 속에 전자가 N개가 들었대. 자유전자의 수열. 단위 부피는 1곱하기 1곱하기 2이 자, 얘는 1cm, 1cm 1m. 자, 얘는 자, 여기에 어떤 전자들이 있었는데 준비 땅 하고 출발해서 일정한 시간 t가 됐더니 평균적으로 여기 와 있대. 오케이? 네. 그렇다면 이 단면을 지나는 전자의 전체 수는 이 부피 안에 있는 전자의 수와 같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도선의 한 단면은 자, t초 동안 지난 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가 돼버리죠? SVT? 헷갈릴까봐 부피라고 쓸게요. 부피는 S 곱하기 V 곱하기 T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부피 속에 전자의 수는 몇 개일까요? SVTN. 자, 1이라는 부피 속에 n개가 있다면 S 곱하기 V 곱하기 T라는 부피 속에는 라지 n개가 있대요. 그럼 라지 n은 얼마가 되어버리지? S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라는 값이 됐대요. 자, 세 번째, 이 전자들의 총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한 개일 때 전하량이 2야. 자, 그렇다면 n개일 때 전하량은 Q라고 하자. 그럼 Q는 얼마가 되지? S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때 전류는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I라는 전류가 흐르겠지. 네. I라는 전류가 흐르게 돼. 자,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영어 단어 같아.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살펴보는데 I라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T분의 Q가 되지. 네. 그렇다면 얘는 S 곱하기 V 곱하기 2 곱하기 N이 된다라고. 일명 뭐라고 불러? I가 세븐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우리나라 아이돌 BTS가 있네. 몇 명이야? 7명. 오. I가 대박. 세븐이야. 헐. 아시겠죠? I가 세븐이라고 뒤에 해서 7명인 거 어떻게 알아요? 숫자는 쓸 줄 알아. 쌤 그거 말고 도라이가 7명이세요. BTS 를 1, 2, 3, 4, 5, 6, 7. 아니 왜 나? 유찬이는 왜 왕따 시키니? 여학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도건이는 1, 2, 3, 도라이. 5, 6. 도라이라고 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에? 무슨 도라이야 지호가? 지금 도라이. 이거 아니야. 아이 쌤 잘못 보셨. 도라에몽이라면 모를까? 도라이는 아니야. 도라에몽 약간 쌤이 도라이몽이에요. 도라에몽 닮았다. 아이. 얘 노진구. 아 랩til이요. 근데 진짜 닮았어. 자, 그래서 I가 세븐이라는 이 식은요 무지무지 중요해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는 또 보여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책 얘기 보니까 그냥 I가 얘는 A분이지 네. A 대신 썼어요. 재미없었으면 S로 바꿔서 나타내줬다라고 합니다. 내분. 자, 네. 옆쪽에 그림 얘기를 한번 보죠.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전구를 직렬 연결됐을 때와 병렬 연결됐을 때 볼까? 직렬 연결은 한 줄을 따라 줄줄이 흘러가지. 네. 줄줄이 흘러가서 전류의 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전류 세기가 변하지 않고 또 얘는 흘러가는 전하량도 항상 일정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한편 병렬 연결을 보자. 얘는 쭉 가다 갈라져서 I1과 I2로 나뉘게 되죠. 네. 맞아요? 네. 이 두 I로 나누게 돼버리면 얘네들은 흘러가는 전하량도 반으로 나뉘고 전류도 나뉘지. 네. 하지만 결합점 또는 분기점에서 전류의 합이 항상 어때? 같아요. 같다. 그리고 배터리로 들어올 때 얘는 또 같은 만큼의 전류가 들어오겠지.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 항상 전류는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전류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가 있어요. 멋있다. 아. 자, 전류와 시간의 그래프인데 첫 번째 전류 세기가 일정할 때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면 크기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 보여요. 네. 자, 이때 특정한 부분의 이 그래프 안에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전화랑 Q를 의미한다고. IT. 만약에 자, 그래 맞아. 그래서 Q는 I 곱하기 T가 T고 얘가 I였다고 하지. 자,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전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마음대로 변한다라고 해볼까? 맘대로. 자, 마음대로 변한다라고 하자. 우와.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까지 그래프 안에 넓이 역시 뭐가 되니? Q. IT. 자, 얘가 Q가 되는데 얘는 T라고 한다면 평균 전류값 곱하기 T 해주면 되겠지. 네. 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아직 적분은 익숙하지 무슨 않으니까 평균값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무슨 나타내줄게. 평균값이라는 것은 적당히 중간에 높이를 채우면 위에 남는 부분을 아래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I가 세븐부터 다시 보고 전류, 전압 그리고 전기저항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파동도 나중에 해요? 네, 언제예요? 파동은 학원에 있을 거예요. 이 책 안에 있어요? 학원. 학원. 아 학원. 아 우리 아직 3군이지. 아. 장군 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 가지고 쌤 전환식. 재미없어요. 어떻게 쌤이에요. 깜짝이야 나 던지는 줄. 선생님 나중에 중파 드릴 때 할 때 너무 그 음표를 힘들었어. 자, 콜롱님 법칙을 한번 봐보자. 네. 여기다 Q 한 번만 써주세요. 겁나 이상하게 쓴다 해야 돼요. 아 Q라고 써주세요. 이게 몇 개요? 근데 왜 우리 안 가냐?
어. 이렇게